예, 여러분. 운전 중입니다. 아. 자, 얼굴에다가 불산을 엄청나게 뿌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네, 이렇게 들감나고 이렇게. 차에서도 엄청 뿌리고요. 네, 둘러싸고. 뭐 얼굴을 계속 적실 정도로 이 휴지 보십시오. 숨을 못 쉬고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렇게 지금 얼굴에 화학모기를 쏘고 있는데, 이 불산이 일직선으로 날아가고 물질을 약 600m 앞 신길소방서 사거리에서 시흥검오동 방면 우회전입니다. 거의 모든 약 물질을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수증기와 그 실온에서요 19도 정도에서 수증기 19도가 끓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증기에서 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뭐 모든 게 그렇지만은 낮은 온도에서 실온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끓는 점이 낮아서 약 300m 앞 신길소방서 사거리에서 시흥검오동 방면 우회전입니다. 수증기와 돼 있는 액체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 미세 발사체를 숨겨가지고 핸드폰, 가방 등에 숨겨가지고 쏠 때요, 수증기화돼서 일직선으로 수십 메다까지 날아갑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물질, 금, 은, 동, 그 정도의 물체 말고는 모두 투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VX나 사린가스 같은 그 화학 무기에는 불산이 꼭 첨가가 됩니다. 같이 그 투과성과 또 그 수증기화돼서 물체를 뚫고 수증기로 보이지 않고 또 인체의 흡수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불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화학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불산에 노출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사용하는 거는 고순도가 아니고 저순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불산은 이제 물로 변환이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물하고 약 600m 앞에서 도일로 135번 길 방면 좌회전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일본에서 재작년부터 한국에서 불산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 불산은 화학무기 만드는 데 거의 모든 화학무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장점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은 그 화학 독성 물질을 급속도로 신경계하고 뼈까지 흡수를 시키는 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산은 모든 화학무기 제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불산에 보이지 않고 일직선으로 나아가서 수십 메다에서도 밖에서도 보이지 않는 양으로 불산과 사린가스 VX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 향수를 뿌리잖아요. 그럼 즉 뿌렸을 때 스프레이 되는 양의 몇백 분의 1 정도의 그 수증기 양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린가스 VX는 이거 살상용 아니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예. 그 희석액을 사용하면요, 그 용액의 희석 양에 따라서, 희석 정도에 따라서, 지금 저 차도 일일이 들어와서요 약을 뿌리고 지금 이렇게 유턴을 하고 있고요. 저 차도 지금 되고 있고요. 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차 안에는 지금 그 차량 하부에는 노즐이 있어서 발에다 적시고 가고요, 지나가면서. 저 차 안에는 또 운전자 말고 다른 자가
앉아서 미세 발사체를 얼굴에다 발사를 합니다. 그러려고 이 민간 사찰 팀들, 이 화학무기 쏘는 조직 스토킹이죠. 그렇게 이제 불리우고 있죠. 이들의 차량이 전부 썬텐이 찍게 돼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출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조준하고 쏘는 것이 보이면 안 되니까요. 이게 불산의 이제 그러한 투과성, 직진성, 그 다음에 그 수증기화 돼가지고 수십 메다까지 날아가고 거의 모든 물체를 뚫고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 성질 때문에 모든 화학무기 불산이 이용이 되고요. 아주 특이한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 이 손톱만한 반도체를 60 몇 층, 120 몇 층으로 가공을 할 때 그걸 몇십 나노, 몇 나노 이러죠. 머리카락에 몇만 분의 1, 몇천 분의 1. 그 정도의 가공을 그 반도체 칩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것이 불산입니다. 불산이라는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초소량으로 정밀한 가공과 수증기로, 불산의 수증기나 액체로 정밀한 가공이 할 수 있다는 건 모든 물질을 뚫을 수 있고, 물질을 뚫고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그런 정밀한 가공이 되려면은 일직선 방향으로 뚫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분산이 되거나 굴곡이 생긴다면 절대로 그런 정밀한 가공을 손톱만한 반도체에 할 수 없습니다. 손톱만한 반도체를 60 몇 층으로 층을 나눠 가지고 거기에다가 반도체 전자 장치들을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하나가 무슨 몇 코어니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밀한 가공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불산이고요. 또 우리 핸드폰의 유리나 이런 얇은 유리 같은 거 가공할 때 일반 유리 가공으로는 이 핸드폰 유리를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게 가공할 때는 꼭 불산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녹이고 투과시키는 성질이 매우 강하고요. 정밀한 발사와 가공이 가능한 유일한 물질이 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들이 화학무기에 쓰이기 때문에요. 불산은 전 세계에서 그 이동량과 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에서 한국에서 불산 수입량이 많아졌고, 그거는 살인가스하고 VX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 자료들을 또 다른 말레이시아나 UAE 중동의 어떤 나라에 그 불산을 수출했던 그러한 자료들을 148건의 자료를 우리나라 국회의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일본의 자료를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58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그렇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95m 앞 우회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 가던 중에 잠시 멈춰서 하는 중이라 지금 내비게이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이 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불산과 혼합이 된 VX하고 살인가스를 얼굴에다가 지금 굉장히 테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 전파무기라고 오해할 만한 충분한 그 이유가 됩니다. 그 불산의 특징이, 불산의 그런 특징 때문에 화학무기는 보이지 않게 누가 테러를 하는지도 모르게 온갖 고통을 받는 특징 때문에 화학무기를 비인간적이고 가장 비인간적인 비인도적인 무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누가 쐈는지 보이지도 않고 정확히 테러를 할 수 있고요. 미세 발사체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자꾸 차량 또 움직이면서 약을 쏩니다. 지금 저기 식사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저 때문에 이제 차를 대고 거기서 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닦으니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잠시만요.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품 테러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요. 이 화학무기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화학무기면은 사람 죽는 거 아니냐, 대량 살상무기 아니냐. 맞습니다. 예. 일정 양에서는 그런 살상이 되고 또 대량으로 죽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전쟁 시에는 그렇게 쓰죠. 하지만 화학무기에는 무력화 기능, 저지 기능, 기침을 유발하게 하고, 배가 아프게 하고, 따갑게 하고, 간지럽게 하고, 눈이 침침해지게 안 보이게 하고, 콧물이 나오게 하고, 네?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로 저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기능부터 시작해서 구토, 토악질, 경련, 오한, 추위, 더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방이에요. 한방에 호흡곤란을, 염소 같은 거는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화학무기가 대단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 데모할 때 뿌리는 연막탄, 그것도 화학무기고요. 연막탄인지 그거 매캐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군인들 군대 가면은 그 화생방 훈련할 때 그것도 화학무기입니다. 네? 세세한 인체의 신체 신경들도 다 시력, 청력, 구토, 뭐 맛 이런 것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호흡곤란, 예? 경련, 토악질, 뭐 이런 정신혼미 이러한 것도 약의 양이 높아지면 가능해지고요. 거기서 뭐 의식혼란, 경련, 극심한 경련 그러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화학무기 양을 희석액으로 양을 조절해서 지금 이들이 핸드폰, 가방에 숨겨서 쏘고 있는 것이 그 화학무기 희석액입니다. 네? 화학무기는 대부분이 신경계 물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경화학 무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즉 모든 인간의 몸에 있는 신경이나 근육이나 시력이나 청력이나 뭐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조절, 어떤 약으로 어떤 얼마만큼의 양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화학무기 금지 연합에서 그 단체에서 화학무기를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전 세계 국가 180여 개국 그 가입되는 국가들은 각국의 정부가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저거를 합니다. 권장을 합니다. 즉 테러나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 하루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수십 건이 발생하고요. 뭐 우울증으로 자살 사건, 그 다음에 조현병으로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그것들을 저지하고 무력화시키는 기능이 화학무기의 무력화 기능이 아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러뜨리거나 호흡곤란으로 중지시키거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는 데 사용하는 것을 화학무기 금지 조합에서는 평화적 사용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서 지금 모든 전 세계인들이, 모든 국민들이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무기력, 치매, 조울증 이런 것들로 자살사건하고 살인사건, 흉악범죄들이 넘쳐나니까 그것을 합법화해서 화학무기를 평화적으로 사용한다라는 180여 개 국가들에게 사용을 허락을 해서 화학무기 금지 조약의 11조항에 보면은 그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에 보면은 화학 물질과 외부 치료, 정신질환자들을 외부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 기구들을 계속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다라는 그러한
정신건강복지법에 조항이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개인인데 개인에게 장을 맡기고 그 개인에게 국민들이 정신질환자나 의사가 사인을 한 질환자나 또 그 질환자가 아니더라도 예상자,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 가서 언성을 높였거나 그러면 복지사가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각자 개인의 허락 없이 모든 정보를 보내야 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모든 개인정보를 넘겨줘야 되는 조항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있습니다. 네.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시청,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복지사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아니더라도 요즘 모든 국민들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치매, 환청, 환각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게 의심되는 자들을 너무 자살과 흉악범죄가 만연해지니까요. 정신질환 진단서가 없어도 예상자들을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그 개인 자료를 정보를 모두 보내주고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긴급대응팀이라고 만들어주고 그 긴급대응팀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MOU를 맺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 모든 정부기관, 119, 경찰서, 철도청, 대기업, 택배회사, 지방의 무슨 노인회, 어린이집, 대학교, 모든 병원, 모든 대학교, 모든 고등학교 그들과 MOU를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 뭐냐? 자살과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그 동네에서 막기 위해서 그 요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파무기 피해 갱스토킹 당하는 분들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그 동네 사람들이고 직장 사람들이고 마트, 경찰서, 119 모두 연합을 해서 여러분들을 핸드폰과 가방에 무기를 숨겨서 해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또 정부는 자신들이 이 일을 정신건강복지법안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감추기 위해요. 1960년대, 70년대의 자료들을 전파무기 자료나 근거 없는 그런 자료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예. 자신들이 정신건강복지법안을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쉽게 변호사 한 명만 구하면은 법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한 근거 없는 무슨 세계 정부가 하는 일이다.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이 하는 일이다. 이런 자료들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머니 요런 데다가 안 보이는 바늘 딱 내놓고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화학무기에 대한 자료를 저는 매우 일반 분들보다 더 강하게 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이들이 정보를 빼앗고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이들은 저를 완벽하게 일반인들보다, 일반 이 일을 당하시는 분들보다 몇십 배 더 강한 화학무기 테러를 해왔고요. 저는 이것이 화학무기라는 것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기왕지사 이왕 알게 된 거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얼굴에다가 다 때려 붓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로 계속 닦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일을 지금 전파무기 갱스토킹 당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티나게 못합니다. 그러면 화학무기인 걸 알게 되니까요. 그러나 저는 1년 전부터 이것이 화학무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알면 어쩔래 하고 온몸을 그냥 적실 정도로 때려 붓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 성분들과
화학무기 종류들과 이런 것들을 모두 알게 됐고, 그 희석량에 따라서 증상들도 모두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자료들을, 법적 근거된 자료들을, 그리고 제가 느낀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과 인체가 느끼는 이런 증상들을 모두 정리 중입니다. 이것을 빨리 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전파무기라고 오인하지 않으실 수 있게 그 자료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당신 말이 맞다. 이슬 내리듯이 맞고 차갑다, 따갑다, 간지럽다. 예, 화학무기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냄새가 난다. 휘발유 냄새나 화학약품 냄새나, 예? 또는 심한 뭐 엔진오일 같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나는 엔진오일 같은, 엔진오일 냄새는 VX입니다. 휘발유 냄새 같은 건 살인가스입니다. 예? 염소 호흡곤란을 주기 위해서 쏘는 것은 우리 락스 냄새가 납니다. 세제 냄새가 납니다. 예? 그 다음에 특별하게 냄새로 고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선 썩는 냄새가 납니다. 황 냄새가 납니다. 황. 예? 그러한 냄새들을 모두 지금 전파무기 피해자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냄새들이 난다. 즉 전파무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